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 네, 오늘은 여러분 모두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가족 또 사랑하는 분들, 친구들, 지인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시간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조이유 노엘. 네, 즐거운 시간 가지세요. 또 훈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봉수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노트 테이킹하고 메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왜 노트 테이킹하고 메모에 대해서 얘기하냐고요? 네, 우리는 솔직히 태어나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소통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을 하고요, 직장인들은 나가서 업무를 보고요, 그 다음에 기자들은 취재를 하고 또 발표자들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말하고 듣고 쓰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탁월한 머리보다는 무딘 연필이 앞선다라는 독일 격언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머리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비록 서투르더라도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하는 사람을 따르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의 말이겠죠.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잊어버리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기억이 사라지기 때문에 어디를 가다가 차 안에서 떠오른 문득 좋은 생각도 때에 따라서는 도착지에 도달하기 전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몇 분, 몇 초 사이에 좋은 아이디어를 놓치기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사람들마다 말하는 방법이 정말 천차만별이죠. 또 듣는 자세도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도움인 노트 테이킹과 메모를 하는 방법도 사람마다 정말 다르지만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아두면 평생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꿀팁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가곡의 왕 슈베르트는요, 어느 때에는요 식당의 메뉴에다가 또 어느 때에는 입고 있는 옷에다가 즉시 그때 떠오르는 악상을 적어두어서 그렇게 많고 아름다운 곡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1살의 정말 젊은 나이에 요절을 했어도 998개나 되는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큰 메모 습관에 기인했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메모와 노트 테이킹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우선 무엇을 노트 테이킹을 하는 것일까요? 누가 말을 할 때 우리가 노트 테이킹을 한다는 것은요, 말하는 사람, 즉 화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적는 것입니다. 누구나 얘기를 할 때는요, 화자는 청자가 누구인가 파악하고 또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청자의 반응을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즉 메시지에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화자의 말을 들을 때에는요, 그 말은 일관성을 띤 어떠한 그 흐름이 있는 것이며, 또 듣는 사람은 어떠한 그 진공 상태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상황에 처해서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일관성을 띤 흐름이라는 것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흐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듣는 사람은 이 메시지의 논리적인 흐름을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분석적으로 듣는 것이죠. 그냥 멍하니 듣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분석적으로 듣는 데에는요, 청자의 정말 여러 가지 지식과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모두 총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에는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지위, 직책, 가치관, 그 사람의 기본 세상, 철학 등을 알고 들으면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파악이 한결 쉬운 것은 누구나 다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제품의 생산자인지 소비자인지 대박이 대단하게 난 회사의 대표인지 아니면은 지금
폐업 위기에 처한 회사의 대표인지 등을 알고 얘기를 우리가 듣는다면은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 왜 이러한 얘기를 하는가를 보다 쉽게 파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전에 다 잘 알고 만난다면은 그 사람의 의중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 그러한 강의를 들을 때나 또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 브리핑을 들을 때에는 더더욱 상대에 대해서 우리는 사전에 잘 알고 임하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메모라는 것은, 노트 테이킹이라는 것은 잊지 않기 위해서 적는 것입니다. 나중에 들은 내용을 우리가 상기해낼 수도, 생각해낼 수도, 또 떠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즉 일종의 기억 도우미가 바로 이 노트 테이킹이자 메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는 말을 들을 때, 또 우리가 노트 테이킹 할 때는 어떠한 요령을 알고 있어야 할까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집중을 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소리가 아니라 내가 이해한 내용을 노트 테이킹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과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나온다 할더라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써 그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들으면서 수긍이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리는 그런 얘기가 왜 나올까 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취하면서 듣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왜 그렇지?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어째서?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면서 입장을 취하면서 듣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약어라든가 부어라든가 심볼 등 먼저 떠오르는 적절한 단어라든가 기호라든가 이러한 심볼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노트 테이킹을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또 들리는 단어가 아니라 이해한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적어서 나중에 보더라도 무슨 말인가 금방 상기할 수 있게 우리는 노트 테이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 도우미인 노트 테이킹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얘기할 때 집중해서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화자가 얘기를 할 때요, 어떤 내용 전환이 올 그러한 시그널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포착해서 들어가면서 그 시그널이 제시하고 있는 방향을 미리 우리가 예측하면서 얘기를 듣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열거를 하기 직전에 목소리의 톤이 바뀌거나요, 아니면 강조를 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거나 하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발화 습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메모에 올인하기 위해서, 노트 테이킹에 올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올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언제 어디서나 메모를 해요. 머릿속에 생각이 떠올랐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즉시 메모를 해요. 식당에서라면은 냅킨에 하거나, 그쵸? 아니면은 테이블 클로스에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언제 어디서나 즉시 메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나중으로 미루면은요, 잊어버리기 쉬운, 또 설사 기억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요, 내용이 달라지거나 또는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즉시 생각이 떠오를 때 메모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린 왕자로 유명한 생텍쥐페리도요, 레스토랑에서 어떤 생각이 나면은 막 냅킨에도 그림을 그리고 또 아이디어를 적는 것으로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트 테이킹과 메모는 거의 습관으로 해야 됩니다. 메모하고 노트 테이킹 하는 것이 몸에 체득이 되어야지 우리에게 커다란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노트 테이킹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호라든가 심볼이라든가 아주 간단한 단어라든가요, 즉각 머리에서 떠오르는 그 무엇으로 적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노트 테이킹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속도이기 때문에요, 완성된 문장으로 다 적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핵심 아이디어를 기호라든가 심볼이라든가 뭐 어떤 약어 표현이라든가 떠오르는 단어라든가 적으면 되는 것입니다. 메모를 하고 잊으세요.
메모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시간은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데 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메모를 왜 해요? 굳이 그거를 다 외우지 않으려고 우리가 메모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또 메모는 우리가 그 메모한 것을 봤을 때, 노트 테이킹한 것을 봤을 때 자기가 들은, 이해한 내용이 떠오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모를 해서 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메모나 노트 테이킹한 거는 우리가 수시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메모나 노트 테이킹은요, 적는 그 행위 자체보다도 얼마만큼 우리가 활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기록해 놓았던 그러한 메모나 노트 테이킹을 다시 보는 습관을 들여야지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다시 볼 때 떠오르는 새로운 생각을 추가로 메모하고 적어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모라든가 노트 테이킹은요, 몸에 배야 체득이 되어야 하고, 또 메모와 노트 테이킹은 우리가 수시로 늘 하고 있는 소통과 병행해서 해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업이나 발표 내용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는 노트 테이킹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전개 시그널 표현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국 사회가 빠른 성장을 이룬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노트 테이킹 하면서 드디어 나오는구나, 3가지가 있다고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들을 때 노트 테이킹 하면서 반응을 마음속으로 하면서 듣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는 별 생각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취해가면서 들으면 보다 더 오랜 기간 기억이 되는 것이죠. 노트 테이킹을 할 때 우리는 벌써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를 들으면 이제부터 쭉 열거가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면서 듣는 것이죠. 열거가 시작되면은요, 우리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쓸 수 있게 좀 천천히 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이미 이건 통계로 나온 건데요. 대부분의 말하는 사람들은 열거가 시작되면은 더 빨리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거의 기계적으로 노트 테이킹의 속도를 빨리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열거가 나오는구나 하는 그러한 시그널을 우리가 거의 몸으로써 감지를 해서 기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노트 테이킹할 그러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전개될 내용의 감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신호들을 우리가 몇 개 좀 볼까요? 그러면, 반면, 예를 들면, 이러한 말을 들면 우리가 얘가 나오겠고, 그렇죠? 예를 들면 하니까 얘가 나오겠고, 반면 하면은 역접의 내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결론이나 요약을 암시하는 표현들, 그러므로, 그쵸? 요약해서 말하면, 여러분들 감이 이제 오시기 시작하죠? 쭉 얘기를 하다가 좀 큰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서 앞으로 나올 핵심 내용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잘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이나 또 자주 발표를 하는 그 발표자들은 이와 같이 다음 내용의 전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감을 잡을 수 있는 신호들을 보내는데요. 이를 잘 감지를 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내용에 대해서 경청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발표자나 강의하는 선생님들이 어떠한 시그널 표현을 줄 때 이미 우리는 그거를 감지하고 감을 잡고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들어야 되고 또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볼 때 알아볼 수 있도록 노트 테이킹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시간을 절약하겠다고 나중에 봐서는 생각나지도 않을 이상한 불가사의한 그러한 심볼이라든가 부호를 써서는 나중에 봐서 그 내용이 뭔지 자기가 자신도 해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시간을 절약한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알아볼 수 있게끔 노트 테이킹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있죠. 그러한 표현은 우리가 아주 약칭 아니면 어떤 약어를 자기가 그 상황에 맞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 얘기를 하면은요, 누클리어 N을 딱 쓰죠. 원자력 발전을 다 쓰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N을 쓰면은 그 텍스트, 그 내용에 관해서는 N은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메모를 할 때, 노트 테이킹을 할 때 철자 틀리는 거는 아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맞춤법 경시대회에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은 내용을 나중에 보고 상기할 수 있게끔 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맞춤법이 틀리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이 기회에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나 발표자들이 때에 따라서는 칠판, 화이트보드 이렇게 쓸 때가 있죠.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노트 테이킹을 하거나 메모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선생님들이 화이트보드에 수업 중에, 강의 중에 몇 자 끄적이는 것은 상당히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하나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팁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노트 테이킹이나 메모하는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상황별에 맞는 그러한 노트 테이킹이나 메모하는 그 팁도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되겠죠. 우선 업무할 때 메모나 노트 테이킹이요.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의 리스트는 메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솔직히 좀 일찍 일어납니다. 네, 아주 아침형인데요. 4, 5시에 일어나는데요. 그날 해야 될 일을 쭉 제가 리스트를 메모로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서요.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고요. 처리한 일은 반드시 그 리스트에서 지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노트 테이킹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역사의 경우에는 이미 통역을 한 노트 테이킹 부분은 반드시 지워서 이미 그 내용은 발화했다는 것을 표현해 두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미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표시를 해서 이미 처리가 됐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를 할 때는 또 어떻게 메모를 하나. 저는 진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뱄는데요. 전화를 받을 때 그 핵심을 반드시 메모를 하면서 저는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숫자라든가 고유명사가 나올 때도 역시 반드시 거의 무의식적으로 메모를 하고 넘어갑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나중에 그 숫자나 고유명사를 다 기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화를 걸기 전에 자기가 할 주요 내용의 핵심을 메모를 해놓고 그 메모 패드를 보면서 통화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메모 습관이 됩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정말 해보세요. 상대방이 놀랄 정도로 효율적인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발표 강연회에 갔을 때나 아니면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는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느 상황에서 이야기했는가를 반드시 메모를 남겨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네트워킹을 위한 그러한 모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트워킹을 하면서 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하고 참 많은 명함을 우리가 주고받는데요. 사람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반드시 그 명함에다가 만난 날짜, 만난 장소, 그 사람의 관심사, 그 사람과 나눈 얘기의 핵심을 아주 간단하게 명함에 기재해 놓는 것이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지나는데요. 메모를 안 했을 경우 나중에 명함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을 언제 어디서 왜 만났든지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잘 기재해 두도록 해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가 딱 떠올랐을 때는요,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죠.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메모를 하고, 또 회의나 협상을 하는 도중에도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는 그 즉시 끄적여 놔야 됩니다. 반드시 메모를 해놓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되고요. 또 주위 사람들한테 들은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한테 받은 느낌까지도 메모를 해두면 나중에 큰 도움으로 작용이 됩니다.
오늘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아주 너무 열띠게 노트 테이킹하고 메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노트 테이킹과 메모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여러분들께 꼭 효율적인 노트 테이킹과 메모에 대해서 저의 노하우를, 저의 팁을 공유를 하고 싶었답니다.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한 거니까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얘기 할지 궁금하시죠? 네, 우리 곧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아비엔토!